자, 고항진 전 기자. 참 제주도 대정읍 하모일리 이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역시 매미떼가 가장 피해가 컸다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태풍 얘기를 할 때 중심 기압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심 기압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 이렇게 파도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온 물에다가 태풍이 돌면 태풍이 또 이게 파도를 밀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 커지겠죠. 예. 커지는 파도가 몰고 오다가 이게 연안으로 오면 이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높아진 파도에 더해진 파도에 그게 밀려서 더 높아지니까 상상하기 힘든 그런 높이의 해일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미가 바람도 강했지만 사실은 마산, 부산 이 지역에 1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때도 이 해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들어오는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지지 않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번 태풍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이 잠깐 나가는데 말이죠. 역대 태풍들 비교하는 화면 이걸 꼭 보셔야 하는 게 이걸 보시면 이번 태풍 흰남노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고항진 기자 얘기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요거는 지금 초속 바람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 말고 아까 기압이죠?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뭐 요즘엔 초속 이제 지금까지 초속을 썼는데 초속 지금 메터퍼세클 MS가 이제 초속 얼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5m면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속 2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미가 최대로 불었던 바람과 흰남노가 예상되는 바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그런 강한 바람을 밀고 오면 바람뿐만 아니라 최대 해일 높이,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중심기압 얘기인데 사라가 저거는 이제 관측됐을 때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게 풍속과 지금 중심기압인데 951 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흰남노는 930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는 945에서 55 사이가 될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역시 역대 가장 강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항진 기자 얘기대로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맨 오른쪽에 중심기압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위력이 더 대단하다. 근데 흰남노는 현재 930 헥토파스칼이니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945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태풍 사라나 매미보다 더 위력이 강할 수 있다. 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초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초속 20m, 초속 30m, 초속 40m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행할 때 사실 앞을 아무리 잘 숙이고 꿋꿋이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한 초속 30m 정도면 사실상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초속 30m면 걷는 게 불가능해요. 네, 걷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태풍 분류로 보면 한 강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우산을 잡고 있어도 우산을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우산이 다 망가지는 정도. 그리고 사람이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없는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강 정도의 태풍이라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이를테면 매우 강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한 54 미터/세크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웬만한 큰 돌 같은 것들도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돌이 바람에 날린다는 것들은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뭐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 또 이를테면 그 정도라면 기차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전복되거나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60m/s 정도 된다고 그러면 뭐 건물 붕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럼 다 건물들 다 무너지는 거냐라고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 면이 굉장히 커서 뭐 이 하중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건물도 충분히 붕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고항진 전 기자 그리고 제주도 대정읍 하모일리의 나경호 이장님과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혔던 태풍들은 어떤 태풍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뭐 사라, 매미, 뭐 루사 이런 태풍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태풍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오는 것만 쓱 덮쳤는데 지금 뭐 몇 가구 갔다 매물 떠내려 갔는지 몰라요. 잠시 후 자, 예, 다시 영상을 보면서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교수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말이죠. 이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가 늘 만반의 대비를 갖추자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태풍 흰남노 교수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동안 방송할 때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잘 안 지켜졌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태풍에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 또 뭐 기반 시설을 정비한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장 오늘 예. 밤 내일까지라도 안전하실 수 있다면 사실 지금은 재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들, 그또 인명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출을 충분히 안 하고 삼가한다든지 또 혹은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오늘 하루 정도를 보내신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인명 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뭔가 재산을 보호하거나 뭔가 시설의 안전을 챙기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안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인명 안전을 위해서 또 이를테면 지자체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보, 위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또 대피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나 대피령을 내린다든지 또 선제적으로 해당 침수 이력이 있거나 혹은 또 바닷가에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명 안전은 충분히 줄일 수도 있고 지금 네. 현재로서 대비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오늘 내일까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에 나갔던 화면에 나갔던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다시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집에서는 그렇죠? 한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창틀에 이제 안전하게 이런 부분 잘 닫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는 것들 또 그리고 혹시라도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또 침수가 됐을 때 본인 집은 침수가 안 됐더라도 지하 공간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뭐 단전이라든지 단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람에 의해서 또 뭐 전기줄이 끊어진다거나 이래서도 이를테면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하셔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주변에 사면이라든지 또 산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예.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 또 배수구 정비 같은 것들을 잘 하셔야 뭐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 좀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집안에서 이런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안전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귀 기울이셔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공황진 기자. 네. 하여튼 지금 외출은 꼭 자제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길. 특히 제주도와 전라남도부터 경상남도까지 남해안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꼭 외출을 자제하시고 만약에 외출하실 때라도 하늘과 바닥을 살피면서 걸으시고 도로는 가장자지로 걸으셔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주의해야 될 예. 시간을 다시 한번 요약을 예. 좀 하면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그다음에 제주도는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왜냐하면 태풍이 물러가도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남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그리고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가장 심한 기상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흰남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노안이 오신 분들은 저 흰남노가 잘 안 보이면 그냥 한남노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말이죠. 좀 그래서 익숙지가 않죠. 표현도 좀 잘못 방송에서도 한남노라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말입니까? 라오스에서 붙인 얘기인데요. 이제 태풍의 이름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 14개 나라가 10개씩 내요. 그래서 예. 그걸 140개를 모았다가 순서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루사나 매미는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풍 루사가 왔다 그러면 예전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 루사 이름을 뺍니다.
빼서 대신 다른 이름을 쓰는데 매미도 뭐 엄청난 피해를 매미도 안겼으니까. 없어졌고요. 예. 그래서 신남로는 아마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신남로는 라오스의 그 국립묘지 아니 국립묘지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남로 국립자연보호. 네, 자연보호구역. 저 신남로가 무서운 이유가 저 1 더하기 1 태풍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 태풍이요. 사실은 예전에는 태풍의 길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태풍의 진로가 이상해지는 게 많아졌어요. 이번 태풍도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위도 뭐 27도 정도니까 바로 일본 밑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더 남쪽에서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보통 뭐 한 15도, 예. 20도에서 생겨야 되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가 거꾸로 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보통 태풍이 생기면 북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예. 남쪽으로 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이렇게 밀어낸 거죠. 예. 밀어내다 보니까 그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열대 저하부, 그러니까 태풍은 아직 아니지만 태풍처럼 맴돌이가 있는 게 예.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합친 거죠, 둘이. 세력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230km 정도 되는 에어리아 그 큰 등치를 갖고 있다가 예. 얘가 합쳐지면서 400km가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작은 막 형성된 태풍 그렇죠. 하나를 예. 또 이렇게 먹은 거군요. 예, 이게 예. 보통의 두 태풍이 생기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예. 이론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큰 태풍이 조금 작은 태풍급 그 저기압을 합쳐지면서 덩치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천히 움직였어요. 천천히 움직이면 사실은 그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등치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에 조금 약해졌어요. 사실은 조금 약해졌다가 바로 오늘 제일 강해진 거거든요. 930까지 강해졌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이제 940 정도에 들어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이 이 태풍을 키웠다라고 보면 되고 이 주변 환경이 이제 앞으로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니까 앞으로 이 신남로보다 더 센 태풍이 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이제는 거죠.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다. 그리고요. 예. 뭐 이번에 또 특징이 하나가 그 보통 우리가 팽이를 돌리잖아요. 예. 팽이를 돌리면 이렇게 채로 쳐야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풍이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돈다면서요? 이렇게 돌죠. 예. 이렇게 돌면 이제 만약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고 예. 이쪽을 치면 이렇게 돌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큰 고기압 덩어리 2개가 있어가지고 마치 이놈은 이쪽으로 치고 이놈은 이쪽으로 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진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 두 가지 큰 고기압이 있으면 이 태풍의 영향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해는 또 라니냐라고 해서 저기 태평양의 온도가 좀 높아지는 예. 현상이 있는데 이게 고수온 영역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태풍은 에너지를 얻어야 태풍이 커지는데 그리고 세지는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어리어가 그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 상당히 큰 그 고수온 해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미 또는 뭐 차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 우리나라 연안의 온도가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얻었는데 이 신남로가 오는 현상을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북은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 있는 이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있더라는 거죠. 평소보다 한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풍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발 좀 기상청의 그 전망이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좀 세력이 좀 크게 약해졌으면 많은 분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셨을 그런 거예요. 간절한 예. 기원을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 보면 예상대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비,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저희가 태풍 관련 소식을 뭐 2, 3년에 한 번씩 정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스쳐지는 태풍 중에 피해를 남기는 태풍이 보통 그런 빈도로 발생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우리보다 그런 방제나 이런 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미국도 사실은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그냥 사실은 집에 계셔라. 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방제 선진국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지만 예. 사실상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안전하게끔 뭐 어떤 지하로 지하실, 대피를 예.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해당 지역을 전부 다
대피하게끔 하면 대피령, 지역 전체를 대피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저렇게 한 도시가 통째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자연재난 또 이제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완벽하게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고 계신 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 때 루사라든지 또 2003년 때 매미 그때 겪었던 태풍만큼의 지금 이제 강도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과정 중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방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피해는 그만큼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그래도 규모 자체가 한마디로 이 폭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해 자체는 또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늘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게 사실은 인명피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무리 위험하고 내 재산, 내 집, 내 논, 밭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아까 얘기하셨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정말로 밖에 나가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 계시는 거, 그리고 바깥에 최대한 바깥이라고 하는 것들은 태풍 자체에 그대로 노출되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태풍을 많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성도 잘 알지만 그렇죠. 대략 이 정도 바람 불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돼라고 오히려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매우 강한 강도라는 것들 꼭 명심하셔서 과거에는 이 정도 왔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의 안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 지방을 거쳐갈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충청권,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지금 안심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반경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풍 반경 아까 뭐 예. 30m, 25m 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에어리어를 봤더니요. 지금 일단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모두 속합니다. 예. 그리고 강풍 반경, 폭풍 반경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네. 강풍 반경, 폭풍 반경. 예. 이제 정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초속 25m 정도의 그런 바람이 있는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렇게 그렇죠. 예. 보시면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 네, 폭풍 반경이고. 그리고 예. 이제 강풍 반경은 그거보다는 좀 덜한데 초속 15m 정도 되는 바람인데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다 해당되네요. 그렇죠. 네, 서울 포함 뭐 예. 거의 대부분 포함되고요. 일부 지역만 포함이 안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도 비는 많이 올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발 저거보다 조금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대 풍속도 지금 짙은 청색, 보라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은 초속 50에서 60m,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이 초속 30에서 4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도 초속 15m니까 이거는 교수님 엄청난 바람이죠.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기에서 나오는 바람보다도 예. 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또 바람이 특정한 지역에 강하게 불었다가 또 돌풍처럼 또 사라졌다 이럴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영향 범위에 이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나갔을 때 생각한 것보다는 더 강한 바람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의 상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실시간 상황입니다.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 상황인데 말이죠. 자, 아까 1시간 전에 강청원 기자가 설명했을 때보다 더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죠. 파도가 굉장히 높네요. 지금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파도가 닥치는 장면인데 아까보다 그 위아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자, 이 시각 재난감시 CCTV 영상을 통해서 보는 곳인데요. 여수 오동도
1시간 전에는 여수 거문도 상황 봤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여수 오동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말이 있는 거 보면 예. 네, 파도도 지금 굉장히 센 것 점점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수 오동도. 자, 여수 거문도 쪽은 여전히 렌즈에 비가 닥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 하늘의 구름 보십시오. 마치 태풍 전야, 폭풍 전야를 연상케 하는 짙은 회색빛 먹구름이 지금 끼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군산 비흥항 역시 선박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요. 아직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이곳도 오늘 밤 내일 아침을 거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부산 쪽 상황도 아마 지금은 상황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 그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났죠. SBS의 박상진 특파원이 연일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일본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일본 오키나와 본섬을 지날 때 태풍 흰남노의 유력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こちらの建物では屋根が完全に剥がれてしまっています。일본, 아까 고항진 기자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태풍의 발생 지역이 예전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네, 아까 해주신 네, 거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경우는 일본으로 이렇게 네, 방향을 가는데, 틀었는데 네. 이번 흰남노는 오히려 방향이 예전과는 예, 많이 다르다. 거꾸로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북쪽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 오키나와 본섬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본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이번 같은데. 오키나와는요, 예. 사실은 태풍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한번 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또 쳤습니다. 어. 그러니까 두 번의 피해를 봤다고 예. 볼 수가 있죠. 자, 일본의 가장 아래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키나와 지금 본섬이. 이제 지금 화면 한번 보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섬이 이제 그쪽에 오키나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좀더 태풍으로 남쪽으로, 예. 푸른색, 연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오른쪽 아랫 부분들. 예.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경우에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오키나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항진 기자 이 교수님과 함께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을 들어봤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동안 태풍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정말 만반의 대비를 아까 갖추셨다고 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집중호우로 사실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또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이곳에도 이번에도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반지하 그리고 해안가에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뭐 이분들은 사실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오늘은 본인의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어디로 예, 맞습니다. 오세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임시 구호소나 대피소, 또 임시 주거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공하셔서 위험한 상황, 요 시점 하루 정도만 피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선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공된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더 다른 곳에 기거하실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전에 8월 초처럼 우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침수가 되는 거라면 뭐 우수 유입구를 막아서 이를테면 뭐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라도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해일이 몰려와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그런 방법들로 자체로도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험을 최대한 회피해서 다른 지역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공항진 기자 네. 이번 태풍 흰남노 어떤 태풍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네. 강조해 주시죠.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바람, 높은 파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발 좀 약해져서 조금은 좀 약해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까지 함께 섞어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보다 두 개의 태풍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공항진 기자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멀리 있어도 위험하고 기록적인 물폭탄 예상되고요. 해수면이 높을 때 상륙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위험하다. 태풍 주변 전체가 위험하다. 교수님, 이런 역대급 태풍,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 흰남노가 상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일단 위험을 회피해라. 일단 안전한 본인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산이나 이런 것들 또 뭐 이럴 때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선 염두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시고 바깥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시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발생하는 어떤 재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공항진 기자와 이영주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단단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고요. SBS에 태풍과 관련한 영상을 제보해 주실 분들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에서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특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돌아오면 태풍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도 정치권 소식도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